자, 이제 26번부터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보도록 할게요. 26번입니다. 다음 일기가 작성된 시기의 경제 상황이죠. 시기 문제입니다. 언젠지 볼까요? 보니까 담배를 파종했고, 그죠? 비가 안 내렸답니다. 목화밭에 이양 나와 있고, 목화밭에 노비들이 지금 김내기를 하고 있고요. 담배가 나오고 이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조선 후기로 봐야 되겠네요. 그죠? 조선 후기 경제에 대한 거는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51강에 들어있습니다. 조선 후기 경제 파트 내용이고요. 조선 후기 경제로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거든요. 상평통보 거기 나와 있거든. 공인은 대동법이니까 후기 경제에도 있지만 요거는 52강에 있는 바로 다음 강이네요. 52강 대동법 파트에도 들어있고요. 보부상 나와 있어요. 보부상 51강에 보시면 상평통보, 보부상, 계시무역, 지도와 함께 요것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동시전은 어느 왕 때였죠? 지증왕 때 시장 감독 기관이었죠. 신라 때 얘기입니다. 택도 없죠. 그죠? 신라 때 너무 생뚱맞게 했기 때문에 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후기, 요건 대동법 관련된 거 대동법. 52강에 보시면 대동법에 공인이라고 딱 써 있을 겁니다. 그들 얘기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궁궐에 대한 거. 이 문제는 없어요. 우리 그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풀 수 있으면 좋지만 못 풀어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복궁 중건에 따른 흥선대원군 이야기는 61강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61강에 보시면 이 내용은 들어있고, 궁궐 문제는 단골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뺀 이유는 뭐냐면은 한 두세 번, 한 세 번, 네 번마다 한 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빈도가 이렇게 높진 않은데 잘 나오는 테마인 건 틀림없습니다. 단독 테마로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궁궐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 우리나라 궁궐 그럼 5대 궁궐이 있는데, 제일 먼저 여기 이렇게 어디다 그릴까? 여기다 그릴까요? 조금 확대를 해서 여백을 많이 만들면 어이구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죠? 자, 여기 이렇게 경복궁이 있어요. 경복궁이 있고, 이렇게 궁궐로 할게요. 경복궁 아래쪽에 이렇게 세종로가 있죠. 이순신 장군 있고 그 앞에 세종대왕 앉아있는 곳, 거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동서로 뻗은 길이 종로예요. 이쪽엔 동대문이 있고요. 문입니다. 문 같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서대문이 있습니다. 남산이 있기 때문에 길은 이렇게 조금 구부러져 가지고 이쪽에 남대문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도성이 되겠네요. 저 뒤에는 산이 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문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흥인지문. 한자 왜 이래? 흥인지문. 미안합니다. 흥인지문. 그 다음에 여기는 돈의문. 여기는 숭예문. 예. 그다음에 이쪽은 지인데 지에 대한 문은 없습니다. 수정문이 북대문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보신각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이른바 오행에 따른 게 이제 도성 구조예요. 정두전이 구상한 도성입니다. 그리고 이 경복궁의 동쪽에 나중에 태종이 개경으로 갔다 돌아와서 만든 궁궐이 바로 동쪽에 있는 창덕궁이에요. 경복궁 동쪽에 창덕궁. 그 다음에 세종대왕 때 만들었다가 성종 때 이름 바꾼 게 수강궁, 만들었다가 성종 때 바꾼 게 창경궁입니다. 나란히 있어요. 창경궁이. 창덕, 창경은 나란히 있고 이 두 개가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궐이라고 불러. 동궐. 그리고 임진왜란때 피난 갔다 돌아와서 광해군이 서쪽에 만든 궁궐이 경희궁이에요. 이게 서궐입니다. 서궐. 그리고 나중에 선조가 피난 갔다 돌아와서 잠깐 머물렀던 곳이 월산대군 집이었는데, 그 집을 나중에 고종이 궁궐로 다시 본격화시킨 겁니다. 그게 이른바 경운궁, 덕수궁이라는 곳이에요. 경운궁 또는 덕수궁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5대 궁궐입니다. 창덕궁, 창경궁 동쪽, 그 다음에 경희궁은 서쪽, 그 다음에 덕수궁은 고종 때 황제 즉위하면서 그때 만들었던 궁궐이 덕수궁. 당시 이름은 경운궁이고요. 원래 이렇게 불러야 맞습니다. 일본이 이제 이걸 덕수궁으로 바꿔서 개칭한 건데 지금도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게 5대 궁궐. 특히 창경궁은 일제시기 때 일본 일제강점 사람들이, 일본 놈들이 이거를 창경원으로 만들어가지고 동물원 만들고 식물원 만들고 막 그랬어요. 요거 현재까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고, 요거는 여러 번 불났죠.
임진왜란 때 불났었고, 그리고 경복궁을 중건한 게 흥선대원군이었는데 일제시기 때도 전각들을 헐어가지고 일본 놈들이 헐어서 막 나무떼기 갖다가 자기네 막 요정 짓고 막 술집 짓고 막 다 써버린 겁니다. 일본으로 훔쳐가고. 그래서 거의 폐허가 돼 있던 거를 최근에 다시 복원한 거죠. 특히 일제가 이거를 1915년에 조선물산공진회라는 박람회장으로 만들면서 이 건물들 다 헐어버리고 엑스포 건물 같은 거 이상한 거 막 지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불교 기물들을 막 갖다 놨기 때문에 여태까지도 경복궁 앞마당에는 불교 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주 법천사, 지광수사 현묘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남아있는 것이죠. 이거는 뭐 거의 헐어가지고 학교로 만들고 막 이래서 지금 거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요. 이 앞에 보면 이제 서대문 쪽에 앞에 보면은 역사박물관이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경희궁 뒤쪽이고요. 됐죠? 이 정도 5대 근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본다면 이 문제였나요? 그죠? 임진왜란 때 어디 갔을까요? 임진왜란 때 불난 거를 흥선대원군이 증건했다는 그 건물은 경복궁이고요. 일제시기 때 이걸 정각을 대부분 헐어내버렸고 총독 건물도 만들었고 이러면서 우리 궁궐을 다 없애버렸다는 얘기죠. 경복궁 얘기입니다. 최근에 다시 복원돼서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원형처럼 많이 복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제의 동물원 등 식물원을 만들었던 곳은 창경궁, 창경원이라고 불렸던 거지. 저 어릴 때 그래서 밥 안 먹으면 어머니가 우리 밥 먹고 창경원 갈 거다 그러면서 이제 놀리면 밥 열심히 먹고 그랬던 죄송합니다.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덕수궁에서 열렸습니다. 덕수궁 석주전에서 열렸고요. 서쪽에서 서걸로 불린 거는 경희궁, 물산공진회 개최장소, 이게 바로 경복궁이에요. 조선물산공진회를 1915년에 하면서 여기다가 엑스포 건물들을 잔뜩 지어놨던 것이죠. 태종이 한양으로 옮기며 다시 지은 거는 창덕궁입니다. 돼요? 됐죠? 이건 창덕궁, 요건 덕수궁, 형운궁, 그 다음에 요거는 경희궁, 서궐. 정답은 4번. 궁궐 여기서 한번 정리해보고 가세요. 이 문제는 틀렸어도 제가 할 말 없습니다. 저희 교재 없기 때문에. 인정! 다음 28번 맞나요? 27번, 28번. 이 문제는 61테마에 있답니다. 있겠네요. 그죠? 흥선대원군 집권기. 이분 사건. 제너럴 쇼머너 사건이죠. 그죠? 미국 상선 때문에 평양에서 감사 박교수가 궁극에서 불태운 사건은 제너럴 쇼머너 사건. 고종. 그죠? 제너럴 쇼머너 사건의 결과니까 신미양요겠죠. 신미양요 정답은 4번에 있습니다. 동학 얘기고 동학은 67강. 대동법은 52강. 신유박힌 서학 얘기 60강. 이것도 서학 얘기 60강. 이거는 신유 사건. 요것도 신유박힌네. 그죠? 황세영 백수 사건. 둘 다 서학 파트에 있을 겁니다. 60강에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역시나 흥선대원군 집권계 대해관계만 딱 정리하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너럴 쇼머너 때문에 신미양요. 병인 받기 때문에 병인양요. 죄송해요. 다음 29강 29번. 홍영식 우정국 개국연 무슨 사건입니까? 갑신정변입니다. 요거는 66강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갑신정변이 뭐다라는 거. 우정국 개국연을 기점으로 하여 홍영식이 참판이었고요. 독립당이라는 김옥균, 박영효 등이 변란을 도모했던 사건이었죠. 김옥균, 박영효 등이. 자, 됐습니다. 갑신정변의 결과 체결된 조약이 한성조약과 텐진조약. 한성조약은 우리와 일본이 맺은 조약이었고 텐진조약은 청과 일본이 맺은 조약이었고 요거는 근대기에 있었던 군제 개편이었죠. 이모군란 배경. 그죠? 통리김어문. 좋아요. 영선사 역시 통리김어문에서 보냈던 개화설단으로 청에 가서 무기 배웠다 그랬고 운요 사건은 강화조약 때 나왔었죠. 강화조약의 배경이었던 사건이었고 통리김어문이 이제 80년에 만든 개화정책 전담기구. 역시 우리 교재 다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짠짠짠짠짠짠. 요거는 우리 교재 있긴 있어요. 있는데
아마도 세세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료로 나왔기 때문에. 가는 36테마, 나는 56테마였습니다. 가는 고려의 역사책, 나는 조선 후기 역사책이에요. 가에 해당하는 책이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사관들이 있어가지고 쭉 나오면서 고대 여러 나라들도 쭉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삼국이 역사가 길고 오래됐으니 마땅히 이걸 기록해야 됩니다 라면서 폐하 조선 아니겠죠? 고려죠. 폐하니까 고려시대 때 폐하가 명해가지고 신하가 만든 거니까 관찬사서입니다. 관찬사서로 삼국을 기록한 고려의 책에다 그럼 하나밖에 없어요. 삼국사기입니다. 이런 걸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삼국사기에 대해서. 고려시대 때 관찬으로 나라의 명령으로 만든 우리나라 삼국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로구나 라는 거고요. 이게 바로 진삼국사기표라는 김부식의 글입니다. 기억의 이름은 삼국사기고, 나는 고려가 끝내 발해를 편찬하지 않았으니 잘못이다 그러면서 발해도 기록해야지라고 무슨 고? 발해고. 발해고는 규장각 검서관이었던 유득공이 만든 거죠. 그죠? 발해고.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 유득공이 만든 발해고. 가는 인종 때 김부식이 편찬했던 삼국사기. 삼국사기. 다는 요거는 모를 수 있죠. 역사는 무엇인가? 아와 비하의 투쟁. 제가 제일 유명한 역사학자 신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라는 책인데, 본래 조선사라는 이름으로 연재했다가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고대 파트만 쓰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파트를 모아서 만든 책이 조선상고사라는 책입니다. 아와 비하의 투쟁. 아비야. 자, 요 세 개에 대한 문제고요. 그러니까 가를 작성한 인물은 누구? 김부식, 나는 유득공, 다는 신채호예요. 만건당 원해학자 교유했다. 이 사람은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이재현. 충선왕 때 이재현 씨는 왕을 쫓아서 원나라에 가서 책 만권 있는 집 만건당을 지어놓고서 성리학들과 교유했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7대실록은 고려 초에 있었던 현종 때 만든 책이며, 문헌공도는 요거는 최충이 사학 12도 기억나세요? 고려 교육기관 만들었던 사학 개인 학교였죠. 관학과 라이벌. 금석학 연구했던 인물은 김정희. 진흥왕 순수배를 고증했다. 김정희의 금석과한록, 조선 후기 역사책에 나온 내용이었고, 한국 통사는 아픈 역사입니다. 한국의 아픈 역사, 아픈 역사. 통사가 아니라 아픈 역사예요. 고통스러운 역사. 임시정부 2대 대통령 역임하신 분은 박은식, 배감 박은식, 태백강로 박은식 그분이시고요. 대한멜시보 주필이었으면서 의열단의 강령이었던 조선 혁명 선언을 쓰신 분이 바로 신채호 선생. 이것도 틀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반은 알고 반은 안 배웠기 때문에 신채호를 전혀 몰랐다면 어려울 수 있는 문제고요. 나머지 내용을 보고서 김부식과 그 다음에 유득공을 가지고 걸러냈다면 어느 정도는 답에 접근할 수 있는 문제긴 했고요. 이거 전부 다 배우진 않았습니다. 이것도 인정. 그래서 지금 두세 문제 정도 틀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100테마는 70점이 목적이다. 그래서 80점 이상 맞게 해주겠다 그랬었는데 지금 3문제 뺐으니까 94점까지 왔어요. 그죠? 한 제가 서너 문제 정도는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게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지역사라든가 아까 궁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거를 위해서 공부하기엔 좀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뺐던 것들이에요. 자, 요거는 지금 31번은 그 중에서도 역시나 삼국사기와 발해고를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삼국사기는 뭐라 그랬죠? 그렇지, 기전체입니다. 기전체. 이거 갖고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풀 수 있었어요, 지금. 삼국사기 설명드렸으니까. 이건 뭐라 그랬죠, 이거? 불교사 중심? 삼국유사. 사초 시정기는 이건 실록이었고요. 고구려 시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는 동명왕편이지. 그죠? 이규보의 동명왕편. 이것도 배운 겁니다. 발해고랑 관계없어요. 우리 시작을 단군으로 봤다고 그랬는데 삼국사기는 단군이 안 들어있다고 그랬거든요. 충분히 제낄 수 있고 삼국사기. 단군설화 빠졌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동명왕편이니까 아닌 거 알겠고, 요건 조상조 실록이고, 요 기전체 삼국사기 요게 답인 거고요. 삼국유사니까 아닌 거 알겠고. 요거는 풀 수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배운 것만으로도 충분히. 32번 문제입니다. 가종교.
최시형 나왔네요. 오호, 배운 것 같은데요, 우리. 최재호 처형당한 후 최재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교조, 신원운동, 이따 말해버렸네. 무슨 종교? 동학. 동학은 동학농민운동 67강에서 동학에 대해 설명드렸었고요. 결국 사형을 선고당했는데 이 판사가 바로 조병갑이었대. 말이 되는 거냐고. 고부군수 조병갑이 동학의 그 동학농민운동에 타계셨던 조병갑이 지금 판사로서 사형을 선고하고 있는 거지. 사법부의 이와 같은 개인적인 앙심이 들어가 있는. 자, 요건 지금 동학이고요. 동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동학의 경전, 동경대전. 이대교주 최시영이 동경대전, 용담 유사 등을 간행했다 그랬거든요. 답이고요. 나머지는 종교 안 배운 것들 많습니다. 이건 대종교라는 집단이었고, 대종교는 단군 신앙을 바탕으로 나철 등이 창시했으며 무장투쟁을 강조했습니다. 나중에 만주에 올라가서 중강단 만들고 북로 군정서군으로 개편됐었고요. 박중배는 원불교라는 1916년에 원불교라는 종교를 창시했던 분입니다. 새생활운동이라는 건 경제자립을 외쳤던 그런 1910년대 우리나라 경제자립을 목표로 했던 원불교라는 종교 조직이에요. 박중빈. 그 다음에 여기 저 동작동 가면 여기 원불교 큰 그 건물 있는데 그 얘기하려다가 내가 지금 배제학당은 기독교 개신교수연 학당입니다. 1885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기독교 계열의 학교가 배제학당이고 이듬해 이제 여학교인 이화학당이 만들어집니다. 지금도 있죠. 배제고등학교, 배제대학교 그 배제학당입니다. 85년 개신교 기독교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 프랑스와의 조약으로 포교화된 나라는 종교는 86년에 보통 천주교라고 얘기하는데 서학의 전반적으로 천주교와 기독교가 모두 허용되었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천주교 포교가 이때부터 허용이 되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서양에서 들어왔던 새로운 종교, 기독교와 천주교의 이야기고 이건 우리의 민족 종교, 동학, 천도교. 그 다음에 동학이 천도교로 바뀌는 겁니다. 1906년에 손병희라는 3대 교주가 동학을 천도교로 바꿔요. 그리고 대종교, 원불교. 다음 33번은 72강에 있습니다. 뭐길래? 72강에 있는 거 1904년에 있는 사건인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천택 산림, 천택 들판 황무지에 대한 권리가 있네요. 황무지 기강권 반환을 요구했던 단체가 보안회, 그죠? 애국계몽단체 배웠습니다. 신민회가 문제였고 보안회로부터 애국계몽단체 몇 개 쭉 정리해드렸었죠. 보안회는 황무지 계양권 요구를 저지했던 국권비탈 전이었거든요. 그런 단체였습니다. 뭘 했다고요? 황무지 계양권 요구 저지. 누가? 보안회가. 1번은 독립협회. 3번은 조일통상행정은 일본과의 경제조약이었죠. 1880년에 체결됐었고 이것도 배운 것 같은데 화폐 중에서 통감부에서 메가타가 와서 우리나라 돈을 일본 화폐로 바꾼 제1은행권으로 바꿨던 사건이었고 요거는 우리나라의 상권 수운동을 전개했던 시전상인이 중심이 됐던 조직입니다. 1898년 독립협회가 활동할 때 같이 활동한 조직입니다. 독립협회랑 함께 활동했던 시전상인이 만든 한국중앙총상회 상권 수운동 전개. 서울 시내까지 계속해서 일본 청나라가 막 세력이 들어오자 그들을 막아서기 위해서 만들었던 시전상인들의 조직입니다. 케바케로 개별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보안회 기억하세요. 황무지 양권 요구 저지. 요거는 독립협회. 독립협회도 우리 테마가 몇 강인지 안 써놨네. 있어요. 그죠?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문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테마를 가지고 공부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 푸시면서 이 50문제 풀었다고 합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50문제의 선지를 확인하시고 제가 몇 테마입니다. 몇 테마 말씀드렸잖아요. 그 테마 찾아가지고 거기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다음 상황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병이네요. 의병은 73강에서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언제겠습니까? 지금 파천하신 거예요. 애국공사관에. 무슨 파천? 아관파천 말하는 거지. 그죠? 아관파천 얘기고요. 아관파천 때 있었던 의병이니까 무슨 의병? 을미의병이겠죠.
아직 황제폐하가 아니라 군주폐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아직은 대한제국 전입니다. 환공하기 전이니까요. 자, 을미의병의 배경을 묻고 있네요. 을미의병의 배경은 을미사변이겠죠. 그죠? 을사늑약체결은 을사의병. 용원포 사건 우리 배운 것 같아요? 배운 것 같아요. 국권피탈 과정 이거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국권피탈 과정은 71강에 있어요. 그러니까 의병은 73강에 있고 이건 71테마 보시면 여기에 국권피탈 과정을 쭉 정리해드리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다 순서대로 요것도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35강입니다. 다음 관제 반포 이유를 묻고 있는데 원수부 관제로서 대왕제, 이제 황제폐하가 되잖아요. 군주폐하가 아니라 황제폐하가 대원수로서 군기를 국가 군사 관련을 다 총괄하시고 황태자는 원수가 되시고 이렇게 하면서 군사권을 장악했다. 언제 얘기죠? 대한제국기. 그죠? 대한제국기. 대한제국은 군사권을 황제에게 올인하는 원수부 설치. 기억하십니까? 요거는 70테마에 있습니다. 그럼 대한제국기 이후니까, 역시 이게 문제가 이후니까 맨 마지막 거를 찾으면 되는 거죠. 지게함은 대한제국기 양전지게사업 빙고. 요거 1차 갑오개혁 때, 그죠? 갑오개혁 때 있었습니다. 오군영 이형 바뀐 건 아까 통리기마문에서 별기군 만들 때 그때 얘기입니다. 한성사범은 2차 갑오개혁 때였죠. 건양은 을미개혁 3차 개혁 때입니다. 갑오 을미개혁에서 정리해드린 내용들이에요. 몇 회만지 안 써놨네 제가. 갑오 을미개혁 때 1차, 2차, 3차 있었습니다. 그때 얘기고 요거는 대한제국기 얘기고. 36번 누구나 어려워하는 무장독립투쟁. 무장투쟁은 85강에서 쫙 정리했습니다. 20년대, 30년대까지 쭉. 그죠? 조금 여기 시간이 길었던 그 강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부대는 무장독립투쟁의 부대 중에 하나인데 지청천 등이 만들었고 한국독립당 관련이 있고요. 아마도 띵차오 중국인인 것 같죠? 중국과 연합작전 펼쳤고 한중연합, 한국독립당, 지청천 관련 군대는 한국독립군. 활동한 시기는 1930년대. 활동 장소는 북만주. 혁신회에 관련 대표적인 전투 대전자령, 사도하자, 동경성, 사도하자, 대전자령, 쌍성보 이런 게 있었죠.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청산리 전투는 북로 군정서 군외 연합부대.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 군외 연합부대. 2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 1945년 국내 침투 계획. 중국 관내 최초의 코리안 부대는 조선의용대. 1938년 김원봉 중심의 조선의용대. 대한국민의군과 연합하여 봉오동 전투 그러면은 국민의군, 군무도독부군 그리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등이 있었죠. 무장수행 부대는 한 6개 정도 나오는데 안 외우면 풀 수가 없어요. 외우지 못하면 풀 수가 없는, 그러니까 군대 이름 알아야 되고 어떤 전투인지 알아야 되고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어떤 군대가 싸웠는가요. 뭐 방법은 무장수행이고 외는 독립하려고 하고 이런 거니까 빼고 어쨌든 언제 어디서 어떤 부대가 어떤 전투를 요격하시는 겁니다. 이건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요게 85강에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요. 시험 문제 단골. 10년대, 20년대, 30년대 구분하기. 한 두어 문제 나왔죠, 여기서도요. 10년대는, 76강입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기침이 많이 나오나 봐요. 그죠? 1점짜리, 1점짜리, 그죠? 다음 법령인데요. 회사를 설립할 때 총독의 허가를 받으세요. 무슨 령? 회사령. 언제죠? 1910년대. 1910년 말일날 만들고 이듬해 1월 1일, 11년부터 공포했다고 했었죠. 시행했다고 했죠. 회사령입니다. 회사령은 1910년대 법령이고 10년대 일제의 통치로 옳은 거를 찾으면 되겠네요. 이거 언제였습니까? 통감부기. 미스협정은 이거 외우도록 했었죠. 일본이 만든 악법. 요게 10년대. 경성제대
밀립대학 설립운동 결과 일본이 만들어진 회유책 대학교. 요거 기억나세요? 사상범 예방구금령은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미리 예방하여 구금하는 거였습니다. 보호관찰령이 36년, 예방구금이 41년. 40년대, 10년대, 20년대 통감부기. 연도 모르더라도 통감부기, 구건배달 전. 20년대, 20년대, 요거 10년대, 요거는 40년대. 다음 문제요. 가단체는 79강의 예시 문제가 이 단체였습니다.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박상진, 김한종 등이 나와 있고요. 박상진이 국내에서 만든 비밀결사입니다. 한일병합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박상진 등이 만든 단체로 국가회복을 위해서 돈을 받아내는 군자금 모금, 그 다음에 친일파 처단 등을 했던 조직은요, 대한광복회. 1915년 만들어진 대한광복회. 국내에서 만든 비밀결사로 이들이 지향했던 정치체제는 공화정이었습니다. 공화정. 자, 중은정 발발 직후 아니라고 10년대라고요. 이거 37년인데 저건 이미 10년대 만든 조직이었고요. 군대시 조직과 같은 비밀결사. 그렇죠. 친일파 처단, 군자금 모금 비밀결사 10년대니까요. 파리 대표 보낸 거는 신한청년당 상하이에서 요건 무슨 단체였죠? 신민회 1907년. 요거는요, 독립협회. 구분되죠? 요거는 신민회 1907년에 만들었고 11년에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요거는 독립협회 96년에 만들어지고 98년에 해산되었다. 요건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상하이에 있었던 정치 조직이었던 거죠. 다음 문제 또 갈게요. 자, 밑줄근 시위운동의 배경입니다. 역시 1점짜리 문제인데 너무 쉬운 문제죠. 오늘 1일 경성에서 독립에 나가는 선언서를 발견했는데 천도교, 기독교 서명이 있었고 학생들이 같이 했었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수배가 되었습니다. 무슨 운동? 3.1운동이죠. 그죠? 종교인들이 함께 했던 3.1운동입니다. 워낙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3.1운동은 제가 따로 정리해 드렸겠죠. 81강에 있습니다. 3.1운동 1번 간두천변. 요거는 언제? 봉오동 청산리 이후 1920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상하이 국민대표회의는 1923년 임시정부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모였었던 거고, 분화로드 운동은 31년 동아일보가 시작했던 거였고. 다 배웠어. 그죠? 요거는 무장투쟁 때 나왔던 거고요. 요거는 임시정부 할 때 배웠던 거고요. 요거는 실력 양성할 때 나왔던 겁니다. 동아일보의 분화로드 운동. 요건 1920년대에 있었던 노농총동맹이 농민과 노동으로 분화되었다 그랬었죠. 역시 노동농민운동 따로 정리해드렸습니다. 강을 바꿔가지고. 도쿄 유학생의 28 독립선언서가 바로 3.1운동의 배경이 됐던 사건이죠. 정답은 5번 되겠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잘 나온 테마들입니다. 따로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하시고 우리 교재와 강의 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40번 가 인물을 묻고 있습니다. 요거 없어요. 우리 교재 없습니다. 문학사까지 다루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역시 과감하게 뺐습니다. 틀리자 그러면서. 하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배웠던 국어 그 실력을 바탕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아이야 우리 식탁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했던 그 시입니다. 이육사 선생님은 의열단원이었습니다. 의열단원으로서 이렇게 투옥된 적도 있었고요. 왔다 갔다 하시다가 체포되셨네요. 이듬해 광복을 1년 앞두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옥사하셨는데, 이분의 이름이 이육사였던 거는 사륙하다, 죽이다 할 때 육자에다가 히스토리 사절 써가지고 나의 오욕된 역사를 없애버리고 새로 쓰고 싶다라는 강렬한 의지를 담은 그런 이름이에요. 죄수번호 264번이라는 썰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육사 선생은 1944년 돌아가셨던 시인이자 의열단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그런 분입니다. 이 이육사 선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국어 시간에 배웠던 거 상록수, 시문의 상록수,
계몽문학의 대가 그랬던 인물이죠. 1935년 동아일보 분화로드 운동이 좌절된 다음에 동아일보에서 문예 공모를 통해서 당선된 작품이 신문의 상록수입니다. 영신이라는 여자가 이제 지금 경기도 안산인가요? 안산에 상록수라는 그 아마 그 있을 거예요. 도로도 있고 그 주무대가 그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계몽운동 벌였던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창문에 매달려서 막 공부하고 그랬던 1935년 때 있었던 동아일보의 공모되었던 그런 작품이 심훈이라는 인물의 상록수입니다. 심훈은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썼던 그분이에요. 30년에. 광해와 절정이 바로 이육사의 대표적인 저항시죠.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멀리어서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뭐 그런. 타이완에서 일본 육군대장 군이노미야에게 저격했던 인물은 조명하라고, 본래 상하이 가려고 했는데 배가 타이완에 들렸을 때 내렸다가 길을 잃는 바람에 타이완에 남아서 일본 육군대장, 일본의 그 천황이라는 사람의 장인이었던 육군대장 군이노미야를 저격했던 인물입니다. 조명하라는 분이 있어요. 28년에. 4번 우리 배운 것 같은데요. 삼균주의 누구? 조소왕. 그죠? 5번은 조선학 운동을 전개했던 1930년대입니다. 다산서거 100년을 맞아가지고 여의당 전설을 간행하기로, 다산이 누구? 정혜경 선생. 정혜경 선생의 서거 100년을 맞아가지고 안재홍, 정인보, 문일평 이런 언론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다음 41번 역시 무장수행했던, 아까 몇 강이었죠? 85강에 나와 있습니다. 무장수행의 가운데쯤에 쫙 보시면은 아마 의열단 정리되어 있죠. 매우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어요. 단일테 말은 꽤 잘 나온다 그러면서 바로 이중교, 그죠? 일본에 건너가서 니주바시라고 하는 이중교에다가 폭탄을 던지려고 노력했던 준비했던 인물이 김지섭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본래 관동대진 이후 일본에 가서 뭔가 해보겠다 그러면서 사실은 일본 제국의회에다가 국회겠죠, 국회 폭탄 던지려고 했는데 휴회였단 말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거 대신에 일로 갔던 거지. 천왕궁을 향해서 가겠다 그러면서. 자, 김지섭은 의열단 단원이었습니다. 김원봉이 단장이었고요. 의열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한인애국단, 그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렇죠? 아까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요게 답이겠네요. 신흥문학교 누가 만들었더라요? 요거는 신민회였습니다. 신민회가 만주 올라가서 만든 거고, 요거 기억나세요? 요거? 독립의군부. 1912년 독립의군부라는 의병 세력들이 만든 조직입니다. 임병찬 중심으로 만든 국권 반환 요구서 제출. 1912년 임병찬의 독립의군부. 네, 좋아요. 42강은 60광주. 둘 중에 하나겠네. 60광주 뭘까요? 광주. 검거된 학생들을 즉각 탈환하라. 교육. 치안주법 다음, 그죠? 광주 학생운동. 60은 1926년, 광주는 29년. 요거 두 개 비교를 잘 합시다 그랬어요. 요거는 순종인산일, 요거는 학생들 간의 편싸움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개 사건을 비교하는 게 83강에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광주 학생 항일운동, 요거는 60, 요거는 3.1, 요거는 아무것도 관계없는 물산장려운동. 신간의 후원이다, 요게 답이죠. 60결과 신간의 후원 광주. 60결과 신간의 후원 광주. 요거는 원산 총파업이었죠.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도 격려를 보냈다. 원산 총파업 1929년 함경도 원산 지역 노동자들의 총파업이었습니다. 역시 따로 정리해드린 내용입니다. 전부 다 우리 교재에 다 들어있습니다. 선지 내용 다 들어있습니다. 다음 43강 43번. 자, 민사령 개정하여 뭐 했다는 겁니까? 일본식 시성을 사용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른바 창시개명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었죠. 이른바 일본 시성 사용 언제입니까? 1939년부터 법이 발효됐다 그랬을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78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1점짜리 문제입니다. 78강에 자, 그때 나온 건데 통간부 설치는 통간부 울산의학 직후 울산의학 이후 이듬해 만든 겁니다. 태형령은 10년대라 그랬고 헌병경찰 10년대였고 요거죠. 정신근로령 이게 답이 되겠고요. 동척은 통간부기에 만든 부동산 척식이라 그래야 되나? 부동산 개척회사? 뭐 그런 회사입니다. 토지 약탈을 목적으로 만든 회사였던 것이죠. 다 쉬운 거죠? 10년대냐, 통간부기냐, 20년대냐, 30년대 이후냐. 묻는 문제입니다. 요게 답이 되겠네요. 역시 지나갈게요. 78강 보시면 되겠습니다. 76, 7, 8 해가지고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 나눠가지고 정리해드린 겁니다. 다음 문제 44번입니다. 이분도 우리 배웠던 분인데, 그죠? 항복 전에 일본에서 자기네가 망할 것 같으니까 이분을 불러가지고 좀 도와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알았다 그러면서 이대로는 따르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알았다 그러면서 그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건국 전에 이미 패망 전에 일본의 패망 전에 이미 건국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일본이 망하자마자 그분이 만들었던 조직이 바로 여기 있는 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그죠? 누굽니까? 여운형. 일본의 생명과 재산을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 대신 우리가 자주적으로 건국 준비할 수 있게 허락해라. 용인해라. 그러면서 협상을 벌이면 여운형 씨였습니다. 건국준비위원회. 이분이 만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안재홍과 함격을 만들었었고 나중에 1946년에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과 1차 미소 공개가 결렬되자 여운형, 김규식, 안재홍 등 10명이 모여서 만들었던 게 좌우합작위원회였죠. 좌합작위원회. 정답은 3번에 있습니다. 건국준비위원회와 좌합작위원회가 각각 88강에 그리고 89강에 나와 있습니다. 88테마, 89테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흥사단은 안창호 씨가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지금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대학로 가면은 흥사단 본부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계몽단체 중에 하나고요. 조선학교 사건은 1940년에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한글 어문 연구에 탈을 쓰고 독립운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학회 회원들을 구속한 사건이었죠.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이윤재, 한징 그런 분들이 잡혀갔었고요. 반민특위는 언제 만든 거였더라요? 요거는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만들어진 7.18 반민족 행위죠. 그 당시는 처벌하기 위한 법이었는데 여기는 그 당시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헌국회 의원들인데 이분은 여운형 씨는 4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살당해요. 결과적으로 이때는 참여할 수 없었던 분이죠. 이분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지냈던 이승만이라는 분의 활동이었고요. 다음 45번 현대사에서 잘 나오는 전쟁 91강 6.25 전쟁입니다. 아주 꼼꼼하게 정리해드렸으니까 91강에서 6.25만 봐도 풀 수 있습니다. 유엔군이 중국군의 남하를 지원시키고자 철교를 끊어버렸군요. 그래서 우리 민들이 철교가 끊어지니까 필사적으로 지금 탈출하고 있는 거지. 매달려가지고. 그죠? 이 위에 떨어지면 이게 죽는 건데 철교 위를 이렇게 막 건너고 있는 겁니다. 6.25 전쟁이고요. 전쟁 중에 있던 일입니다. 이거 뭐였습니까? 전쟁의 배경이었죠. 에치스나인의 발표 때문에 아마도 북한이 남침을 하도록끔 뭔가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게 아닐까라고 보게 된다 그랬고요. 이게 전쟁 중에 있던 일이고. 이것도 기억하세요? 부산으로 임시수도가 옮겼을 때 거기서 했던 게 1차 개헌이었죠. 52년 발췌개헌. 52년에 있었던 발췌개헌은 전쟁 중 임시수도 부산에서.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이거는 1945년에 있던 일이에요. 광복 직후에 강대국들이 미영수 새나라 외무부 장관이 우리나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스크바에서 회의했던 내용입니다. 말도 안 되지 이거는. 그러니까 전쟁 중은 요거 두 개가 되겠네요. 그죠? 요 내용은 1공화국이니까 92강에 있고 디귿 내용은 문제는 91강에 있고 요건 아까 앞에서 나왔던 거고 요건 6.25 같이 나왔던 얘기고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교재. 46번 서울과 부산 간 서울이 한자로 경, 부산이 부, 경부 고속도로. 언제라고 그랬죠? 경부고속도로. 이거 외워두라고 했어요. 이거는요. 1970년에 있었던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제얘기는 99강입니다. 현대경제 1, 2차 경제개발, 3, 4차 경제개발. 그래서 1, 2차 경제개발 계획기에 이게 준공됐다고 그래서 이때부터가 1차였고요. 5년씩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가 2차였습니다. 그래서 2차 경제개발 계획기에 이게 완공됐다 그랬거든요. 자, 그 당시 경제상으로 오른 것은 2차 경제개발 계획이에요. 이런 문제 어떻게 틀리겠습니까? 우리 그죠? 미국의 경제 원조는 50년대 이승만 정부 때 신한공사는 미군정기에 만든 거죠. 미군정기.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 때. 최저임금위원회는 본래 전두환 정부 말기에 만들어진 건데 그땐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근데 이거 임금위원회 바뀌면서 현재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들어가서 만들어진 노사정위원회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최소한 보호해주자라는 거였겠죠. 아직 10,000원이 안 되죠. 어쨌든 2000년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일종의 뭐라 그럴까? 복지정책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요. 따라서 김대중 정부 때 들어가서였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답은 충분히 찾았을 겁니다. 요거는 99항 있고 5번 내용만 우리 교재 없어요. 요건 없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풀 수는 있을 테니까 찾아두시고요. 요거 기억해 둘게요. 그러면 김대중 정부 때 나왔던 거구나 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가볼게요. 47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경제니까 99강에 들어있을 것 같은데 아니네 100강이네 이건 또 100강에 들어있습니다. 100강. IMF 체제 언제였습니까? 김영삼 정부 때 그죠? 외환위기로 김영삼 정부 말기에 우리가 결국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의 긴급 금융 지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때 있던 일이었고요. 그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보랍니다. 골라보시면 되겠네요. 요게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대거 단행하자 노동자들이 많이 이제 해직되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동자와 사용자와 정부가 함께 합의하는 노사정위원회가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국가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이게 IMF 결과인 걸 안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겠죠. 올림픽은 노태우 정부 때 전두환 정부 때 유치하고 이때서 개최했던 것이죠. 그죠? 전부 다 경제사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도 있었고, 요거는 박정희 정부 때 했던 일이었고요.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 문제. 100강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다음. 현대경제파에서 두 문제 나왔잖아요. 잘 나와요. 48번 문제는 지역사입니다. 지역사는 제가 다뤄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거는요. 지역사는 워낙 지역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가 나올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공주, 부산, 부여, 어디가 나올지 모릅니다. 강화도 어디든지.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풀 수밖에 없어요. 한 문제쯤 나옵니다. 자, 땡땡시 경포대에 와 있답니다. 들어보자, 경포대? 강릉. 강릉 경포대. 관동 8경. 정철의 관동 8경의 하나이죠. 관동 지역의 8군데 경시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장도 있고요. 큰 기와집들 아마 차 타고 다니면서 지금 본 적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굴선사지도 있고 강릉에 가도 있답니다. 율곡이는 태어나서 어머니가 계시던 신사임당의 외가였던 친정이었던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강릉이에요. 오죽헌은 까만 대나무가 있는 집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사임당 신씨가 그래서 강릉에서 서울로 오면서 대관령에서 고향을 돌아오면서 썼던 시도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강릉 분들은 맞췄을 것 같은데 이거 그죠? 오죽헌 율곡이가 외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라면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거든요. 오죽헌 강릉에 있고요. 무령왕릉은 공주에 있습니다. 충청도 공주에 있고 어지연 부대의 광성보는 강화예요. 강화. 인천 강화. 8만 대정경파는 합천의 인사. 경상도 합천의 인사. 경남 합천의 인사.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진도를 찍고 제주도로 갔는데 마지막 싸웠던 것이 제주도 항파두성입니다.
제주도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둘게요. 지역사기 때문에 케바케입니다. 이거는요. 나오는 대로 기억하실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따로 대비해두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틀릴 수 있는 문제. 5문제 얘기했죠. 그러니까 90점 맞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은 93테마에 있습니다. 3.15 부정선거에 대한 분노, 김주열 군의 사망에 대한 분노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4.19 혁명이죠. 총소리가 들려요. 총소리가. 시위하는데 총을 쏘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쓰러져서 죽고. 말이 되냐고, 그죠? 학생들이 시위한다고 총을 쏘는 1960년 4.19 혁명 이야기입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비교해서 꼭 정리해두세요 그랬는데 시민군의 조직으로 개헌과 정했던 거는 5.18 민주화운동 80년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죠? 답은 2번이고요. 호헌, 철폐, 독재, 타도는 4.13 호헌 주체된 정으로 87년 6월 민주항쟁 때. 삼성개헌 반대운동은 삼성개헌 때겠죠. 1969년 박정희 정부의 대통령 3번에 먹겠다라는 거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났던 게 삼성개헌 반대운동이고 3.1 국선언은 1976년 당시 서슬이 벌었던 유신 독재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유신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났던 게 3.1 구국선언이었던 것이고요. 4.19, 5.18, 6월은 반드시 비교하여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마지막 50번은 통일 문제군요. 98테마의 통일 쫙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가와나 사이인데요. 가는 보니까 남북조절위원회가 발족했다라는 거예요. 7.4 남북 공동성명. 나는 보니까 5차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 화불교, 남북 기본합의서 언제죠? 1991년. 이 사이를 묻고 있네요. 72년과 91년 사이. 이때 있던 통일정책으로 매우 중요한 걸 했었는데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 그죠? 남북한 고향 방문단 이산가족 상봉이 아마 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이게 85년, 1985년 전두환 정부 때 일이었습니다. 금강산 육로관광은 2000년에 6.15 공동선언 이후의 일입니다. 이걸 위해서 동해선도 복구하고 지대 제거 작업도 하고 요 6.15 공동선언 이후라고 요거 결과예요. 이거는 최근이잖아요. 평창올림픽. 그쵸? 김연아 선수가 평창 물 선전하고 그랬던 2018년의 일이고요. 개성공업지구 역시 2000년의 결과물입니다. 경제협력을 위해서 개성에다 공단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약간 폐쇄되어 있는 상태죠. 6.15 선언은 김대중 정부 때 했던 일이고 요 이후에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다양한 여러 가지 문화교류 및 경제협력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1번과 4번은 2번의 결과물 2000년 이후 3번은 한참 최근의 일이고 요게 그 사이에 있던 전두환 정부 때 일이구나. 요것도 역시나 체계적으로 정리 쫙 해드렸으니까 98강 보시면 딱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 50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제가 선지가 모담만 언급밖에 못해드린 걸 죄송한데 문제 하나 설명해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므로 그럼 50문제 하면은 우리 본래가 100문제잖아요. 그렇죠? 100문제 같은 식으로 50문제 하려면은 10강 정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답을 체크해드리면서 대신에 우리 책이 어디 있는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복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그 강좌에서 말씀드렸지만 20강짜리고 딱 1000분밖에 안 되는 그 강좌를 가지고 강의 100문제와 100개 강의를 정리해 보시면은 이런 문제 한 9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 그 내용 보신 다음에 최근 기출 문제 한두 개 정도만 풀어보셔도 충분히 여러분 80점 이상 다 받을 수 있습니다. 1급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시고 그 강좌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기출 문제 풀어보시면서 조금씩 담궈 가시는 거지. 그래서 그 책에서 언급해드리지 않은 5개 문항 정도 이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 차시 또 67차도 있으니까요. 이번에 못 봤다고 해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혹시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시면서 67회, 68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